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 사업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8월에 발표된 이 사업은 약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 및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일반적인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첨단 전투 능력을 갖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사업은 예산 문제와 타당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에서 2028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안은 영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항모 건조 비용은 최소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함재기와 헬기, 호위 구축함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진행에는 기술적, 비용적 난관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F-21을 함재기형으로 개조한 KF-21N을 경항모에 탑재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한편 경항모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과거의 경항모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다른 전략적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 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국가안보 전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안보 전략에 있어 항공모함의 필요성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해상 전력의 핵심으로 국가의 군사력과 해양 영토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세계 주요 해상 무역로에 위치한 국가에게 중요합니다. 항공모함은 우리 해군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함재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함으로써 해상, 공중, 지상 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해양 영역을 넘어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인도적 임무 수행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또한 대한민국의 해양 경계를 강화하고 주변국의 해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해상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은 주권 수호와 해양 자원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는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양 군사력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이에 부합하는 해양 전력을 갖추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항공모함의 도입은 국가의 군사적 자주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해양 안보에 기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안보 전략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로 그 우수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당초 4.5세대 세미 스텔스기 수준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5.5세대급으로 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21은 F-16보다 우수한 교전 능력과 비행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적의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부품의 국산화 비중은 65% 수준이며 이는 향후 80%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젝트 참여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공동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기술을 이전받은 후 자국에서 전투기 48대를 생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약 1조 2,694억 원 상당의 사업 분담금 중 2,783억 원만 납부하고 9,911억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방향으로 국방 정책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내부적인 비판과 재정 부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KF-21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비행시험과 극한 환경에서의 작동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안에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1호기 생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초 양산 물량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방부는 사업 타당성과 공군 전력 공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KF-21 보람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외교는 중요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공급안보약정, 소서,을 체결, 국방 자원을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판 패트리오트로 불리는 천궁투 중거리 유도무기를 개발하여 방산 수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걸프 협력이사회, GCC,와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타결하여 무기류의 관세 철폐로 무기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권역별로 수출 거점 국가를 확대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신임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커덱스 2024 분 방산 전시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산 외교의 진전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됩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했으며 올해도 32%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방위 요구 사이의 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신임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 협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한국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한국의 방산 기술과 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업계는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및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방산 수출은 한국의 국제적인 방산 산업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